예,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서종국의 법대로 7월 5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예상했던 대로 일종의 내란몰이,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이제 두 번째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이제 8월 이게 잡힌 채로 이렇게 뭐 출석을 하기도 했고, 어제는 또 이주호, 현재 여전히 이 장관이죠, 아직까지는. 이주호, 그리고 전 국무위원들을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때 소위 말하는 적폐몰이로 한 1000명 정도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한 200명이 구속이 되는 그때 그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거 세계 특검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그 정도 이상의 뭐 기소나 그런 사람들은 올 것 같은데 지금 좀 예상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무위원 중에 이거 참석 안 했던 분들 있잖아요. 참석 안 했던 사람들도 소환을 하더라고요. 이주호, 네. 그다음에 이거 어제 안덕근,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상임, 과기부 예. 이런 분들은 근데 이거 아직 참고일합니다. 참고인. 예. 근데 이거 아, 송미령은 참석을 계엄 때 했어요. 참석했는데 참석을 했어요. 그건 이게 장관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 계엄에 회의에 갔다 해서 대통령이 소집하면 가잖아요. 가야죠. 그럼 이게 그 반대는 사람도 꽤 많을 텐데 네. 이걸 처벌하는 거는 게 저는 도저히 무리하다. 네. 수사가 네. 이렇게 보고요. 예. 근데 그 지금 워낙 조은석 특검이 네. 한마디로 이게 검찰에서 평판이 너무 안 좋아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그래서 실제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기소하지 않을까. 네. 대표적으로 근데 그 한덕수 총리는 뭐 구속 네. 영장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다음에 그 추경호 예. 이번에 다른 게 국회의원들도 막 수사 예. 피해자로 예.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예. 이런 상황이고 예. 그러기에 또 저번하고 다른 게 그 민간인들 있죠. 네. 뭐 정가원 목사나 뭐 전한길 이렇게 민간인들까지도 뭐 내란 선동 아, 어쩌고 그렇습니까? 예, 예. 이런 게 고소 고발이 많아요. 아, 고소 고발이 된 거니까. 그래서 숫자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예. 저번에는 이제 공직자들만 아. 다 수사하고 예, 기소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이미 기소된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뭐 군인들도 많이 있고 예, 많이 군인 있죠. 경찰 예, 뭐 예. 군인 경찰 이미 예. 국방장관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숫자는 뭐 모르겠지만 범위가 전보다 이게 훨씬 넓어질 것 같아요.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봐야 되죠. 무조건 한다 봐야죠. 아, 무조건 합니까? 그래야 이게 예. 특검이 뭐 성공했다. 예, 아, 아마 특검이 이제 잘 실적을 발부될지 안 남겨야 될지는 되니까. 법원에서 아. 이제 그 진검 승부를 하는 거고. 예, 청구는 할 청구는 것이고. 이게 그 오늘 오전에 그 체포영장 저지한 거 있잖아요. 예. 이게 그 특수공무방해 예. 이게 오늘 오전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네, 국무회의하고 국무회의. 외환치 하거든요. 예. 아마 오늘 끝나면 예. 벌써 그 영장을 검토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 이재명의 지침에 따라서 저는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 대선 며칠 남겨두고 김호중 방송에 나가서 두 개를 딱 찍었습니다. 하나는 정부 곳곳에 강요를 포함해서 숨어 있다. 내란 동지 세력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처벌 대상이라는 말을 딱 하고 그다음에 특검법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재명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게 상당히 좀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공소 취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공소 취소라는 게 그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그때 나경원 의원이 이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뭐 공소 취소를 놓고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그때 이제 국민께서 공소 취소를 알고 있을 텐데 공소 취소가 그러니까는 이게 재판 중단하고 또 다른 문제잖아요. 공소 취소가 일단 어떤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공소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기소 독점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2심 때는 안 되고요. 1심에 1심까지. 재판하는 도중에 그 공소가 네. 명백하게 그 불법이라는 게 밝혀지거나 예. 아니면 이제 그 사정 변화가 있을 때 예.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뭐 간통죄가 있을 때 간통죄는 이제 그 친고죄잖아요. 예.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갑자기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면 이게 공소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때 이제 이런 경우에 공소를 하거나 취소하고. 아니면 이제 뭐 예. 폭행이나 또 협박 예. 이런 게 그 반의사 불벌죄도 많거든요. 아, 반의사 불벌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예. 이제 그 처벌 못하는 예. 반의사 불벌인데 합의서를 냈다. 예. 이런 이제 그 특별한 경우에만 취소를 해주는 취소해주고요. 거죠. 재판에 아예 일반 사건에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예, 공소가 취소되면 이게 그 공판이 종료가 되는 거죠. 예. 재판 절차가 종료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제 그 공소 취소를 저는 한 번도 변호사 예. 지금 제가 96년 시험됐거든요. 예.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저는 못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뭐 반의사 불벌죄나
아니면 친고죄의 경우하고 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진범이 잡혀버렸다. 다른 데서. 그럼 그때 이제 기소 취소를. 그건 당연히 그때 공소가 잘못돼 억울한 사람 기소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당했다고. 그런 게 드물죠.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제 공소를 취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성호거든요.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임명되기 한 그 사나흘 전에 한 강연에서 서울대 정치학과 그 동문회 강연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이 재판 중인 걸 알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 논리가 지금 맞습니까? 그때 그 출구조사 했잖아요. 예, 예. 이재명 지지율은 49죠? 49%죠. 예. 근데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건 63이었어요. 63 나왔었죠. 예, 그렇죠. 예. 출구조사 때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은 예. 이재명 찍은 사람보다 재판해야 된다는 사람이 예, 예.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이 국민들이 마치 이게 그 중단되는 것처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호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론만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예, 게 예. 있고요. 뭐 아마 이것 때문에 장관된 것 같아. 아, 이거 그 원래는 말을 하고 나서 원래는 윤호중이가 법무부 장관 그런 데 했었거든요. 윤호정이 법사위에서 오래 했죠. 예, 법사위원장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소 취소하니까 이재명이가 이거 보고 야 예, 예. 임명한 게 아니고 보는데 예. 저는 못할 거로 봐요. 예, 왜? 왜냐하면 예. 이거 하면 이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뭐 진범이 잡힌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죠. 그러게 갑자기 뭐 선거 대선 당선됐다 해서 이게 취소하고 여론 조사 틀리잖아요. 예. 63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뭐 저는 이거 하면 이게 아마 직권남용으로 누가 고소할 거예요. 직권남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검사가 취소권이 있지만 아무 사유도 없이 네. 그냥 권력 눈치 때문에 취소하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크게 문제고 여론이에요. 네. 엄청나게 역풍이 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걸로 봐요. 위헌 요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 예, 위헌 요소도 생기고 위헌이면은 대통령 탄핵감이잖아요. 그런 대통령 이거는 뭐 예. 안 할 거예요. 주진우 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선 공약에 내 사건을 내가 공소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어서 판단을 받았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 63%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인이 당선됐다고 해서 이게 공소 취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이런 이야기고. 내가 당선되면 공소 취소하겠다 했으면요. 네. 당선 안 되죠. 아, 그렇게 하면 당선 안 되죠. 당선 안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이재명은 어떻게 하든 본인의 이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재명 지금 재판 그러니까 지금 5개 중에서 4개는 이미 이제 그 추후 지정이 됐고 이게 지금 하나 아직 결정 안 된 게 대북송금도 있죠. 예. 대북송금이 22일 날 공판 준비 기일인데 이것도 똑같은 그 과정을 밟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같은 재판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만 법인카드하고. 법인카드하고 조금 다른 게 예. 법인카드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 중단돼도 예. 2명은 이제 원칙은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증거조사도 하고 예. 정인들이 기억이 5년 지나면 가물가물하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일단 했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예. 2명을 한다. 예. 그게 배소인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순욱 비서실장이거든요. 비서실장이죠. 예. 둘이. 예. 근데 문제는 둘이 정인을 불러 하다 보면 이재명도 정인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이재명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잖아. 이러면 이게 또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공범 재판도 중단될 수 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길게 써놨는데요. 예, 예. 요거하고 근데 그 판사는 똑같아요. 송병훈. 예, 예. 판사는 똑같은데 다른 게 그 법하고 다른 게요. 요 대북 선거만 이재명이만 중단하면요. 바로 선고입니다. 예, 재판할 게 예, 없어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이그 김성태 장이 자백을 하잖아. 다 이거 이제 전부 다 돈 대신 동의하고. 돈 대신 그거 보냈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이는 아예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아, 그렇죠. 자기 예. 그 용도로 보냈다고. 예, 예, 예. 그럼 이게 더 심리할 게 없잖아. 그때 그 신진우 부장이 원래 바뀌기 전에 예. 뭘 했냐면 이게 그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네. 이것만 따지면 맞습니다. 됩니다. 예,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중단되면 예. 재판할 게 없잖아요. 예. 바로 이게 선고이 되는 이게 다른데 선고가 되면 난리 나겠죠. 주범이 빠지고 주범 빠지고 둘이가 공범만. 이 형량이 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111억이거든요. 예, 예. 800만 불이면. 예, 예. 그래서 그건 이제 특가법이잖아요. 요거는
상당히 그 점에서 빨리 선고가 돼버리면 완전히 뭐 형평성에 엄청나게 논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네. 판사 고민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판사가 지금 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송병훈이. 다른 사건은 이게 시한 1년 끌다가 또 판사 바뀌는데 이거는 이게 선고해야 되는데 형량을 어떻게 정할 거냐고. 그러다가 또 선고하다 보면 주범이 빠져 있으니까. 이재명 보고 부분이 이게 또 빠질 수가 있거든 공장에. 그것도 이게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김성태는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거를 다 이제 진술을 했고 돈을 보내서 이하영이 전화를 바꿔줘서 이재명이 고맙다는 말까지 자기에게 했다. 여기까지 다 진술을 했고 이하영은 대북 송금에 관여를 했다는 것이 이하영은 본인의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말고 이번에 이재명하고 같이 이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그 핵심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진우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이 보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건데 그 당사자에 대해서 한 명에 대해서 재판을 중단해버리면은 이 두 명은 바로 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선고하는데 이재명 관련 부분, 이재명 재판은 중단돼도 또 이 관련 부분은 판결에 안 쓸 수가 없어요.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재명에 대해서 미리 보는 판결문처럼 이게 판결문에는 또 이게 뭐 김성태가 이재명하고 통화도 하고 보고하고 이화영도 이게 보고해서 했기 때문에 이화영 처벌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논리가. 그럼 이게 이재명 재판이 중단되더라도 판결문에 이재명이 보고 부분이 나오면 그럼 이게 이재명을 난리나는 거죠. 그렇네. 그럼 이거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것도 어쨌든 일단은 이재명은 뺄 가능성은 높겠죠. 지금은 주지정하고 공범도 재판을 안 할 수가 있나? 지금 이게 공범 2명은 안 할 이유가 없죠. 대통령으로서 이게 84조니까. 그렇죠. 공범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고를 바로 할지 상당히 재판부 고심이 클 겁니다. 선고할 때 이재명 부분을 판결문에 판시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겠네. 지금 송병훈 부장판사가 지금 어떤 카드를 돌고 나올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송병훈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두 개의 재판을 추후 지정할 때는 그냥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딱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송병훈은 좀 이게 장황하게 썼어요. 헌법 84조 이야기를 안 하고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했던데 판사가 입법부에서 사법부에서 그것까지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재판을 중단시키는 게 타당한 건가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던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결정물 제가 이게 부끄러움 정말 들고요. 오히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근데 이제 이게 제명이 제3자 뇌물이잖아요. 제3자 뇌물인데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회장이 관계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에 무슨 청탁을 했냐. 이게 앞으로 쌍방울 뭐 사업 이런 거 도와달라는 청탁이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런 부분이 판결에 넣으면요. 이게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사상하게 이재명 부분이 유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판사로서도 고민하겠죠. 둘이만 판결해버리면 이재명 부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법인카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운 이슈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 되면은 재판이 왜 중단됐느냐 이 논란에 다시 불거질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하나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이재명 재판 중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덜 가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뭐 기자회견 했잖아요. 기자회견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재판 중단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 외에도 뭐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질문도 안 나왔는데 그걸 이제 아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막 불찰시키느라고 뭐 추첨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재판 중단. 그런데 유일하게 어제 김문수 전 후보가 아주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6만 명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특히 이 공범 중에서 종범인 이하영이나 대장동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있고 주범은 밖에 나와 있는 게 이게 타당한가 이런 지적들을 했던데 재판 진짜 5년 후에 열릴까요? 저는 그 전에 열릴 가능성이 저는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령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다. 그래서 강단 있는 판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심이 기자들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말을 못 꺼내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가지고 질문하기 겁이 나가 못하는 거죠. 겁이 나서 못하는 거죠. 기자들이 한마디 쫄한 거예요. 쫀 거예요. 맞아요. 뭐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지금 뭐 경우는데 뭐 제가 제일 분명한 건 이게 탄핵이라고 저는 이야기했고요. 탄핵이죠. 근데 그 탄핵까지 안 되더라도 탄핵에 이를 정도로 지지율이 폭락했다.
이런 그렇죠, 경우 그렇죠. 또는 이거 제가 2천만 명 저 대북 송금이 딱 되면 나경원 의원하고 국민의힘 벌써 이야기 다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 단체가 벌써 서면 사이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막 국민 여론이 재판 진행해라고 이거 막 광장에 서명이 한 2천만 명 나오고 막 엄청나게 여론이 폭발하면요. 그러면 이게 판사도 눈치가 안 볼 수 없잖아요. 이런 데 경우 탄핵이 안 되더라도 지지율이 폭락하거나 또는 이게 국민의 저항이 그렇죠. 아주 이게 커진다. 이럴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 또 분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민주당 내부 분열. 내부에 분열되고 이제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흔들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흔들립니다. 그 2부에서 저희들이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좌파가 지금 분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적으로 보면요. 지금 검찰이 이게 항고가 되는 거예요. 아, 검찰 항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소송 지휘권으로 언제 재판한다. 이거는 항고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84조 때문에 중단을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이게 결정으로 봐야 돼요. 아, 결정. 단순하게 소송 지휘하는 재판을 다음 주에 할게, 그 다음 주에 할게. 이런 거는 이게 항고 못하지만 이건 아예 중단이잖아요. 충분히. 근데 검찰이 쫄았잖아. 항고 사유가 되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자기들 해체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다고 쫄았는데 진짜 검찰을 없앤다. 그런데 이 검찰이 막 니 죽고 내 죽고 그냥 용기를 갖고 그렇게 해야 그럴 수 돼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공방검사가 지금 총장이 그러거든요. 어리게 눈치 본다고. 그러니까 용기 있는 이게 그 공방검사나 항고해버리면 돼요. 항고하면 이게 그 대법원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도 이게 막 탄압하잖아. 그러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만 내려버리면 돼요. 검찰이 항고해주고 대법원에서 이게 중단 안 된다. 저는 이게 법적으로 방법은 이게 검찰 항고와 대법원의 소신 결정. 그게 가장 빠른 거네. 그럼요. 검찰 항고하고 조희대의 결단. 그럼요. 지새끼도 이게 딱 막판에 몰리면 고양이 물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 압박했을 때 최후 수단으로 검찰이 저항 수단으로 항고와 대법원의 그 결정이 남아 있다 봅니다. 그럼 검찰 항고하는데 지금 이제 그 검찰 수뇌부는 또 그 좌파 성향이 다 그걸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공판 검사가 이것을 항고를 할 때 수뇌부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이제 임은정이라고 있잖아요. 임은정. 공판 검사 할 때요. 그때 백지로 구형하려 했는데 맞아요, 무죄 맞아요. 구형했잖아요. 그때 그 4개월 정직 못해요. 근데 그 법원에 잡으려 했더니 법원 문을 잠가놓고 검사가 들어가 구형을 한 거예요. 원래 공판 검사가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 있는 검사 지금 몇 사람이 계속 발언하고 있거든요. 제가 임은정이가 실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공판 검사 고유 권한입니다. 항고장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빠른 방향이고, 이제 그렇게 강단 있는 검사가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은, 또는 이제 재판부가 보니까는 재판부가 5개 재판부 중에서 곧 이제 인사가 있으면은 바뀔 재판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재판부에서 강단 있는 판사가 나타나도 되는 건데, 가장 확실한 건 민심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심이 움직이는 건데, 조금 전에 그 나경원 의원 쪽하고 그러면 이게 좀 구체화되고 있는 건가요? 2천만 서명 나경원 의원이 그 1,000만 명 뭐 서명 운동하고 국민 판사 이런 데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지도부가 정해지면 뭐 김문수가 되든 누가 되든 이 재판 중단은 이게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특히 대북 송금은요. 미국에서 난리거든요. 이게 미국의 제재를 어긴 거잖아. 그다음에 유엔 제재를 어긴 거잖아요. 이걸 떨지 않고 중단시키려면요. 북한 정책도 못해. 북한하고 발목 잡혀서. 그다음에 그렇죠. 유엔 방문도 어려워. 그다음에 미국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뭐 중단하기가 이미 국제법 위반이에요. 단순하게 국내 재판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거는 마지막까지 고민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이게 온라인 서명도 받고 어디 가두 서명도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나요? 가두로 하면 이게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본인 인정돼서 우리 이준석이 60만 서명 되듯이 이런 식으로 청원 사이트를 만들고 그러면 이게 그 중복이 안 되거든요. 가두는 이게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재명 그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지금 한 60%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본인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자회견 할 때 60% 그러니까는 기자가 질문을 했죠. 60% 나와서 아주 그 고공행진을 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거 높은 거 아니다. 문재인은 80%대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문재인이 갤럽 첫 번째 조사에서 무려 84%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64%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재판이 재개될 그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지지율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자기는 예외적으로 뭐 퇴임할 때 더 넘다 하지만 예, 그런 대통령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없죠. 그렇게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안 다 됩니다. 초가 안 높고요. 예. 그러고 보면 이게 우리 우파가요. 예. 조금 관대한 것 같아요. 관대하죠. 좌파들은 이게 절대 그 윤석열 때 안 그랬거든요. 안 그러죠. 예. 근데 우리 우파는 그래도 이게 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 예. 처음이니까 좀 예. 힘을 실어주자. 예. 이래가 지금 이게 60몇 프로 뭐 놓은 게 있는데 예. 갈수록 예. 야금야금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어차피 지금 그 직무 수행 평가에서 보면은 제 갤럽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90% 이렇게 완전히 묻지마 지지를 하고 민주당 그 지지층이 지지율이 94%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재명 지지가 2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여론조사 말씀드릴 때마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지지율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윤석열 지지가 4%, 네. 5%, 어쨌든 2% 갔어요. 그게 3년 내내 그랬습니다. 3년 내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뭐를 하더라도 지지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참 조금 전에 어떻게 뭐 국민의힘은 좀 우리 보수층이 제 어머니 같은 사람도 예. 야야야 초에는 좀 잘하게 너무 욕하지 마라 예. 이런 데 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분들에게 소극적 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게 세상에 이제 또 빠져나가겠죠. 조만간에 많이 빠져나가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좌파 연합이라고 저는 하는데 예. 지금 벌써 그 청구서를 엄청나게 내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대표적으로 민노총 있죠. 예. 그 노란봉투법을 속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거 노조 회계 그 공개하는 거 있죠. 예. 이거 안 바꿔준다고 7월 16일부터 총파업한답니다. 예. 총파업. 그다음에 이거 보건 의료 노조 있잖아요. 예. 여기서도 이게 그 자기들 정책 또 이게 파업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조국당 있죠. 예. 완전히 이거는 사면이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거든 올해. 벌써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대선 때 연합했던 세력이 야금야금 이게 그 청구서가 못 받아주니까 빠져나가요. 따라서 지지율이 계속 쭉 아마 빠질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좌파 분열 그것도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요인이 되고 그렇게 지지율이 빠지면은 재판을 다시 열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욕구가 막 분출이 될 겁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멀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파 분열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리고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까지요. 예. 탄핵은 진짜 우리 우파만 2번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탄핵 근데 왜? 탄핵인데 일상사잖아요. 예. 이번에 확실하게 좌파도 하면 탄핵을 한번 이재명도 예. 시기하지게 5년 당하면 나라 큰일 납니다. 따라서 우리도 진짜 2번이나 당했는데 한 번에 꼭 이재명 끌어내려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아니 지금 탄핵 거리가 지금 저는 쌓이고 있다고 봐요. 지금 지방 막 돌아다니는 거 이것도 지방선거 겨냥한 거잖아요. 그때 노무현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이 됐거든요. 헌재에서 기각이 됐지만은. 그리고 지금은 뭐 극심한 여대 야수이긴 하지만은 이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 전에 보수 정권 2번 다 이렇게 탄핵당할 때 그때 좌파 정당이 그 3분의 2가 넘어서 된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이탈을 해서 유승민 쪽이 이탈을 했고 이번에 한동훈 쪽이 이탈을 해서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좌파의 분열이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가 다 분열을 하면은 국회의 구도가 바뀔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2부에서 말씀드리고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